시장은 우리를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한 가지를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그 자유에는 가격표가 붙어 있었고 오직 억만장자들만이 그 값을 치를 수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스템, 즉 소수의 사람들이 영향력을 사고 법을 바꾸고 심지어 국가 전체의 예산을 뛰어넘는 부를 축적하는 이 세상은 결코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의도적으로 설계되고 구축되었습니다. 실리콘밸리나 월스트리트가 아니라 혼돈으로부터 세상을 구하겠다고 약속했던 두 정치인의 집무실에서 말입니다. 바로 마거릿 대처와 로널드 레이건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지금의 억만장자 세계 질서를 창조했는지 이해하려면 우리는 경제적 공황이 전 세계를 휩쓸었던 1970년대 후반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당시 영국은 유럽의 병자라 불렸습니다. 인플레이션은 25%까지 치솟았고 강력한 노동조합은 하룻밤 사이에 국가의 핵심 산업을 멈춰 세울 수 있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유가가 4배나 폭등했고 이자율은 20%를 넘어섰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단어, 즉 경기 침체 속 물가 상승이라는 이 낯선 유령이 모든 정책 결정자들을 괴롭혔습니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재정을 지출하고 물가를 관리하며 낮은 실업률을 유지했던 전후의 낡은 하부는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대중은 질서를 원했고 시장은 해방을 원했습니다. 바로 그때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있던 두 명의 지도자가 같은 책에서 같은 해답을 찾아냅니다. 바로 자유시장 근본주의였습니다. 그들은 시카고 학파의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의 사상에 매료되었습니다. 프리드먼은 정부의 개입이야말로 경제를 병들게 하는 바이러스이며 시장은 그 자체로 치유책이라고 믿었습니다. 그의 논리는 단순했습니다. 가격이 자유롭게 움직이고 경쟁이 활발해지도록 내버려 두기만 하면 시장에 보이지 않는 손이 자원을 가장 효율적인 곳으로 인도할 것이라는 주장이었습니다. 우아하고 깔끔하며 심지어 과학적으로 들리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동시에 거대한 환상이었습니다. 1979년 대처가 권력을 잡았을 때 그녀는 단순히 지출을 줄이는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신념을 증명하기 위해 영국 경제에 의도적인 폭탄을 터뜨렸습니다. 첫 예산안은 공공투자를 대폭 삭감하고 이자율을 급격히 인상하여 영국을 혹독한 경기 침체로 몰아넣었습니다. 실업률은 2배로 뛰었고 한때 번성했던 제조업 도시들은 어둠에 잠겼습니다. 하지만 대처에게 그것은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고통스러운 정화 과정이었습니다. 그녀는 인플레이션을 국가를 파괴하는 악이라 불렀고 고통은 기강을 바로잡기 위해 치러야 할 대가라고 믿었습니다. 한편 워싱턴에서는 레이건이 할리우드 스타의 미소를 지으며 똑같은 약을 팔고 있었습니다. 1981년 그는 최고 소득세율을 70%에서 50%로 낮추는 경제회복세법에 서명했습니다. 1986년에는 28%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는 부자들의 돈이 아래로 흘러내려 모두를 적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낙수 효과 이론입니다. 하지만 물은 결코 아래로 흐르지 않았습니다. 부의 홍수는 아래가 아닌 위로만 흘러갔습니다. 불과 10년도 안 되어 최상위 1% 부유층이 차지하는 국민소득의 비중은 거의 2배로 증가했습니다. 법인세는 인하되고 노동조합의 힘은 약해졌습니다. 그리고 대공황 이후 처음으로 중산층이 조용히 통계적으로 그리고 영구적으로 축소되기 시작했습니다. 두 지도자는 노동계를 향해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1984년 영국 탄광 노동자들이 파업에 돌입하자 대처는 말 그대로 그들을 짓밟았습니다. 석탄을 비축하고 수천 명의 경찰을 투입하여 1년간의 길고 긴 대치 끝에 전국 탄광노조를 와해시켰습니다. 미국에서는 레이건이 항공 관제사들의 파업에 직면하자 하룻밤 사이에 11,000명을 해고해버렸습니다. 서구 세계의 모든 노동자에게 보내는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당신은 언제든 대체될 수 있다. 그리고 그들은 정말로 대체되었습니다. 정부는 이를 현대화라 불렀고 경제학자들은 유연성이라 칭했습니다. 하지만 그 본질은 훨씬 더 근본적인 것, 바로 권력의 이동이었습니다. 대처와 레이건 이전에는 노동이 자본과 협상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 이후 자본이 모든 조건을 지시하게 되었습니다. 임금은 더 이상 생산성과 연동되지 않았고 고용 안정성은 신기루처럼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생산이 아닌 투기가 성장의 새로운 엔진이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또한 민간 부문이 국가보다 모든 것을 더 잘할 수 있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대처는 영국을 조각내어 팔기 시작했습니다. 브리티시 텔레콤, 브리티시 가스, 브리티시 항공, 모든 것이 민영화되었습니다. 심지어 공공임대주택마저 주택구매권이라는 유명한 제도를 통해 팔아치웠습니다. 수백만 가구가 자신의 집을 소유하게 된 단기적인 성공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수십 년이 지난 지금 바로 그 집들이 임대경제의 핵심이 되어 영국이 아직도 헤어나오지 못하는 주택위기를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레이건도 그 뒤를 따랐습니다. 항공, 운송, 통신, 그리고 금융산업의 규제를 풀었습니다. 1982년 그는 저축대 부조합들이 자유롭게 투기할 수 있도록 허용한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10년 안에 그 자유는 해당 산업의 붕괴를 초래했고 납세자들은 1천억 달러가 넘는 구제금융 비용을 떠안아야 했습니다. 그들은 시장을 해방시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실은 그들이 결과에 대한 책임을 규제 완화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융부문은 이 변화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1986년 런던의 빅뱅은 수십 년간 은행과 증권사를 묶어두었던 규제를 단번에 날려버렸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런던 금융가는 칠판 대신 컴퓨터가 들어선 거대한 글로벌 카지노로 변모했습니다. 월스트리트에서는 정크본드와 차익 매수가 기업 사냥을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새로운 경제였습니다. 빠른 돈, 낮은 세금, 그리고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시스템. 1980년대가 끝날 무렵 산업 자본가의 시대는 막을 내리고 금융 억만장자의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대처와 레이건은 단지 경제만 바꾼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의 생각, 즉 영혼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대처는 경제는 방법일 뿐 목표는 영혼을 바꾸는 것이다. 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낮은 인플레이션을 원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경쟁적이고 자립적이며 정부를 불신하고 시장에 순종하는 새로운 종류의 시민을 원했습니다. 레이건은 똑같은 신조를 미소와 함께 팔았습니다. 정부는 문제의 해결책이 아닙니다. 정부가 바로 문제입니다. 그의 취임사는 미국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두 지도자는 소위 자유시장을 강제하기 위해 막강한 국가 권력을 사용했습니다. 경찰력으로 노조를 파괴하고 이에서부터 통화 충격요법을 강요했으며 자본의 입맛에 맞게 사회를 재편하기 위해 정부의 모든 힘을 동원했습니다. 그들은 정치를 시장에서 분리한 것이 아니라 시장 그 자체를 정치로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교과서에서는 보통 생략되는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이 개혁들은 무작위가 아니었습니다. 부를 노동에서 자본으로 이동시키고 그렇게 축적된 자본이 다시는 세금이나 도전에 직면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해 한 걸음씩 법 하나하나가 정교하게 설계되었습니다. 이것은 진화가 아니었습니다. 피 한 방울 흘리지 않은 조용하고 지극히 성공적인 쿠데타였습니다. 그리고 소비에트 연방이 붕괴되자 세계 무대는 활짝 열렸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와 세계은행은 대처와 레이건의 아이디어를 구조조정이라는 이름의 국제법으로 만들었습니다. 남미, 동유럽, 아프리카의 국가들은 차관을 받는 대가로 민영화, 자유화, 사회지출 삭감, 시장 개방을 요구받았습니다. 우리 한국인들에게도 이야기는 너무나 익숙하게 들릴 것입니다. 1997년 IMF 외환 위기 당시 한국 사회를 송두리째 뒤흔들었던 바로 그 논리였습니다. 실제로 그들이 얻은 것은 긴축 재정이었고 예국의 거대 기업들은 그들의 사회 기반 시설을 헐값에 사들였습니다. 똑같은 각본이 전 세계로 수출된 것입니다. 이 혁명의 진정한 천재성은 경제적인 것이 아니라 심리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공동체적 안보는 나약함이고 개인적인 위험 감수는 자유라고 설득했습니다. 당신은 착취당하는 것이 아니라 자영업자가 된 것이고 저임금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경영하는 기업가가 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생존을 브랜딩으로 바꾸었고 그것은 성공했습니다. 미국은 이 실험의 살아있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복지국가를 신용 시스템으로 대체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주는 증거 말입니다. 다른 선진국들이 사회 안전망을 구축할 때 미국은 할부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유럽 대부분의 국가에서 암에 걸리면 치료를 받습니다. 미국에서는 청구서를 받습니다. 덴마크에서 실직하면 실업보험이 이전 소득의 90%까지 거의 2년 동안 보장해줍니다. 미국에서는 평균적으로 40%를 겨우 넘고 보통 6개월 후에 끝납니다. 스웨덴에서는 부모가 자녀 한 명당 480일의 유급 휴가를 받습니다. 미국에서는요? 법적으로 보장된 것은 없습니다. 결정적으로 미국인들이 소득에서 세금과 의무보험료로 내는 총 비중은 유럽인들과 거의 비슷합니다. 차이점은 그 돈이 누구에게 가느냐입니다. 유럽에서는 그 돈으로 의료, 보육, 사회적 안정을 삽니다. 미국에서는 그 돈이 민간 보험사, 대출기관, 그리고 집주인들의 이익이 됩니다. 결국 미국식 자유라는 신화 뒤에는 잔인한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당신은 시스템으로부터 자유로운 것이 아니라 시스템의 빚을 질 자유를 얻은 것입니다. 유료부채가 건강보험을, 학자금 대출이 저렴한 교육을, 신용카드가 생활임금을 대체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레이건 대처 시대가 남긴 숨겨진 비용입니다. 자유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불안정. 그들은 사람들에게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서라고 말한 뒤 그들이 신는 부츠를 만드는 공장을 해외로 아웃소싱해버렸습니다. 2008년 세계 금융위기는 이 시스템의 논리를 명확히 보여주었습니다. 자본주의 하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그 비용은 사회 전체가 부담합니다. 반면 상황이 좋을 때 그 이익은 철저히 사유화됩니다. 이것이 바로 대처와 레이건이 남긴 진정한 유산입니다. 그들이 남긴 세상을 보십시오. 1980년 전 세계 억만장자는 10명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그 수는 2,600명이 넘습니다. 그들의 재산을 합치면 14조 달러를 초과하는데 이는 개발도상국 전체의 GDP를 합친 것보다 많은 액수입니다. 어떤 이들은 인류의 소통 플랫폼 전체를 소유하고
어떤 이들은 민간 우주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그들은 더 이상 특정 국가의 시민이 아니라 그 자체가 하나의 국가처럼 행동합니다. 한때 유권자를 위해 일했던 정치인들은 이제 그들을 위해 일하려고 경쟁합니다. 1980년대의 논리가 여전히 모든 것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성장 촉진을 위해 세금을 깎고 혁신 장려를 위해 규제를 풀고 효율성을 위해 민영화합니다. 혁신, 파괴, 효율, 경쟁, 포장지는 바뀌었지만 내용은 똑같습니다. 게임의 규칙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 규모만이 커졌을 뿐입니다. 오늘날 세계 최고 부자들은 트윗 하나로 시장을 움직이고 정부를 마비시킬 정도로 로비를 하며 자신들의 부를 지키기 위한 정치 운동 전체에 자금을 댈 수 있습니다. 왕, 의회, 대통령 같은 낡은 권력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이 통제하지 못하는 경제 시스템 안에서 움직일 뿐입니다. 억만장자들이 국가보다 더 큰 대차대조표를 가질 때 자유시장은 더 이상 시장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적인 권력의 경기장이 됩니다. 한때 경제이론으로 시작했던 것이 이제는 정치적 현실이 되었습니다. 정부는 부자들에게 세금을 부과하기를 두려워하고 그들을 규제하기에는 너무나 의존적이 되어버린 현실 말입니다. 역사의 잔인한 대칭이 여기에 있습니다. 대처와 레이건은 둘 다 자신들이 자본주의를 구원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기강, 인플레이션 억제, 시장 개혁이 없다면 시스템이 붕괴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절반은 맞았습니다. 자본주의는 살아남았습니다. 하지만 민주주의는 상처 없이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권력의 지도는 더 이상 국경선으로 그려지지 않습니다. 이제는 재무제표로 그려집니다. 그리고 현대 역사상 처음으로 선출된 지도자들은 종종 시민이 아니라 조 단위로 측정되는 자본에 응답합니다. 이것이 바로 대처와 레이건이 만든 세상입니다. 자유가 상품이 되고 불평등이 정상이 되며 억만장자들이 신성불가침의 존재가 된 세상. 그들은 국가를 더 작게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정말로 더 작게 만든 것은 미래에 대한 당신의 목이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가 사는 세상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했다면 이 지혜를 주변과 공유해 주십시오. 구독과 알림 설정은 저희가 이처럼 숨겨진 역사의 진실을 계속해서 탐사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역사는 반복되지 않지만 그 결과는 복리처럼 쌓입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이해하지 못한다면 당신은 평생 그 안에서 일하면서 누군가는 잠을 자는 동안에도 부자가 되는데 나는 결코 앞서 나갈 수 없는지 의아해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역사는 그 해답을 가지고 있습니다.